태풍 흰남노로 인한 충남의 농가 피해는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태풍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역대 세 번째 강력한 규모로 기록된 채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가을 태풍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소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도가 2045년까지 30조 원을 투입해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연구개발 실증센터도 설립합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임기 안에 100개 이상의 대기업과 유량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빠져나갔지만 충남도 내 과수 농가들은 아직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네, 가을철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당진은 190mm의 비가 쏟아졌고 최대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들은 공들여 키운 농작물이 바닥에 떨어질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에 접수된 농작물 피해 신고는 0건. 다행히 태풍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농가는 태풍과 폭우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비가 많이 왔다 안 왔다 이런 현상들이 조금 잦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과수농가에 어느 정도 다 대비는 돼 있지만 그래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람과 비로 낙과 피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태풍 예보 시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이제 온다고 예보될 경우에는 가원 배수로를 정비해서 습해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지를 지주시설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더라도 피해를 완벽히 막을 수 없는 상황.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먼저 침수된 농경지는 신속히 물을 빼줘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오염물질이 묻은 과일에 잎가줄기는 깨끗한 물로 씻은 뒤 2차 병해충 감염을 막기 위해 영양제와 전용 약품을 뿌려줘야 합니다. 강한 바람에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에 도포제 등을 발라주시고 과원에 그 흙이 씻겨나가서 유실이나 매몰된 과원은 뿌리가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조속히 흙덮기 등 정비 좀 하셔야 됩니다. 가을철 발생한 태풍이 여름에 발생한 태풍보다 피해 규모가 컸던 상황.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소멸했지만 또 다음 태풍이 기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관통해 큰 피해를 낳았던 태풍들이 모두 가을 태풍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웨더 커뮤니케이션즈의 맹소영 대표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태풍 흰남노가 이제 과거 루사와 매미에 비견될 만큼 위협적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규모를 볼 때 과거와 좀 비교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20년 전의 태풍을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시스템도 지금보다는 과거에는 굉장히 현저하게 좀 낮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집중호우라든지 강풍,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극화되고 있는 이런 날씨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태세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실시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는 정보가 더해져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좀 추가적인 피해가 태풍의 규모보다 좀 덜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태풍이 모두 물러가고 난 다음에 피해 금액과 인명 피해는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번 흰남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규모 정도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호 태풍 흰남노가 역대 세 번째로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되면서 여름 태풍보다 가을 태풍이 더
강력하다라는 인식이 좀 생겼습니다. 그동안 위협적인 태풍들이 모두 가을에 찾아왔기 때문인데 여름보다 더 강한 가을 태풍의 위력의 원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태풍은 결국에는 뜨거운 이제 해수 온도에서 발생하는 열과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고 거대한 그 규모로 성장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이제 해수면을 만났을 때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월이 되면은 이 육지 쪽은 이제 가을을 맞이하지만 이 바다의 경우에는 반대로 9월이 돼야 이 내륙 지역의 한여름과 같은 뜨거운 해수 온도를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과 10월 달에 발생하는 태풍이 좀 더 막강한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이번에 흰남노도 그랬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가까운 부근에서 태풍이 만들어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남쪽 해상까지 뜨거운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태풍 발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태풍이 만들어지는 위치까지도 북상을 한다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는 한반도로 진입하기에 좀 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그런 가을 태풍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을 태풍은 일단 발생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한반도로 진입할 경로가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을 태풍이 한반도에 더 위험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을 태풍에 좀 더 대비가 좀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예, 벌써부터 이제 가을 태풍에 대해서 12호 태풍 무이파 그리고 13호 태풍 무르복 발생 가능성과 이동 경로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과거 30년 평균치의 개수로 봤을 때 태풍은 한 해에 25개 정도 보통 발생합니다. 근데 올해 11번째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최소 14개의 태풍이 좀 더 발달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가을에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제 경각심을 갖고 좀 태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언제 몇 개 더 발생할지는 우리가 아무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미지수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상청에서 이 고수원 해역 부분에 열대 소용돌이가 관측이 되고 태풍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태풍과 관련한 예보가 나왔을 때 이번처럼 시시각각 기상청의 정보를 최대한 신뢰해 주시면서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흰남노와 같은 역대급 태풍이 다가와도 과거와 같은 그렇게 허술하게 무너져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충청권에는 여름 장마철 이후 집중호우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279.1mm로 평년 353.9mm보다 적었습니다. 반면 장마철 이후 지난달까지의 누적 강수량은 493.1mm로 여름철 전체 강수량의 60%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대해 기상청은 8월 중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늘리고 탄소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인 7일 예산에서 열린 탄소 중립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도는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45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해 해상 풍력단지 조성, LNG 발전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제조업 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소재나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연구개발 실증센터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임기 내에 100개 이상의 대기업과 우량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우량기업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는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 홍보 강화,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기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처리 기간을 최대 20% 단축하고 각종 세금과 보조금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통한 상생을 유도해 시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량 기업 유치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 1위가 전방주시 태만과 같은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인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아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전방 차량이 2차로로 변경하는데요. 이미 2차로로 변경 중이던 화물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거의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인데요.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시면 불필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7월 홍성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당연히 교통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방어운전하는 자세와 마음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녹색 신호라고 무조건 속도를 높여 통과하기보다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보행자와 다른 차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며 운전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6월 대산의 한 교차로, 암행순찰차가 적색 신호 대기 중인데요. 좌회전 차로에 잠시 멈춰선 차량이 보행자가 지나가자마자 그대로 직진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바로 추격을 시작하는데요. 얼마 못 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아무리 교통량이 적은 시골이라 하더라도 도로 위의 약속은 어기는 순간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암행순찰차가 없어도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당진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습니다. 당진 소방서는 올해 8월까지 일반 주택 화재 31건이 발생했으며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해 충남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10건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형 화재 감지기로 대형마트와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향집에 귀향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설치하여 우리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면 합니다. 구획된 실마다 단독형 화재 감지기 1개를 설치하고 층별로 1개의 소화기를 비치하여 사용법을 알아두면 평소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약 40만 건을 진단했으며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도 지역 내 의심 환자 발생 시 자체 실험실을 활용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안에서는 현대차그룹 드라이빙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7일 태안 기업도시에서 열린 센터 개관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태응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는데요. 드라이빙 센터는 현대차그룹이 차량과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에 구축한 체험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주행 실력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